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오늘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어떤 부분들 집중해 주실지 워낙에 지수보다는 또 종목별로 움직임이 다른 오늘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맞춰보시죠. 트럼프 키워드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가는 자율주행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강하고 그리고 또 테슬라 쪽에서 앨런 머스크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 완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앞서서 강했던 것보다 오늘은 두드러지게 급등은 아니어가지고 네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나온 재료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먼저는 좀 트럼프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내용을 좀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 한번 최근에 트럼프 2기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서 다양한 sek터 종목들이 각자가 자기가 수혜 섹터다 하면서 다 같이 키 맞추기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자율주행은 좀 못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자율주행이 최근 지난주부터 해서 반등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수혜 종목으로 섹터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 러닝메이트였던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거의 뭐 지금 이제 정부 효율성부서까지도 임명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트럼프와 머스크 일치되면서 이제 머스크가 미래 산업으로 꼽고 있는 산업들 여기에서 수혜 섹터가 돈이 몰리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우주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부터 자율주행이 부각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 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냥 테슬라 관련해서 그럼 자율주행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또 어떤 전략들이 최근에 있었는지 동향을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해요. 보면 우선 지금 2026년부터 자, 무인으로 로보택시를 운행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과연 26년 될까 말까 항상 의심스러웠지만 트럼프 2기가 되면서 더욱더 아마 확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준비한 표도 있는데요. 지금 로보택시 관련해서 최근 나온 그런 레포트 부분인데 26년대에 레벨 4 관련해서 로보택시 상용화 관련 확률을 봤을 때 2025년, 26년 이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 사이에 상용화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곧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땡겨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가 좀 그런 시기다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특히 테슬라가 내년도에는요, 지금 기존 차량이긴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에서도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곧 다가온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 포함해서 우리가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관련한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이 관련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를 유럽과 중국에서도 서비스 출시한다 라고 있으니까 점점 더 이런 이슈들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이슈들이 곧 다가온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 관련해서도 좋은 내용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현대차 그룹 여기에 관련한 자율주행 이슈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 그룹이 예전부터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관련 종목들이 한번 오르다가 또 한번 금방 또 내려오고 이런 반복하면서 자율주행 그거 언젠가는 되겠는데 과연 그게 언제 되느냐 항상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먼저는요, 지금 자막에 나와 있지만 올해 얼마 전 8월 달에 현대차가 우리가 반도체에서 파운드리가 TSMC를 한다면 우리가 자율주행에서는 우리가 파운드리 하겠다 하는 그런 천명을 하면서 대대적인 그런 이제 이슈를 불러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힘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파운드리 쪽,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많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꼭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구글의 웨이모든 다른 또 여타 완성차 기업들이 야, 너네도 자율주행 하고 싶어? 한다면 너네 혼자 그거 다 스스로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협력을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과 하드웨어 관련한 부분들도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파운드리 쪽 관련한 비즈니스도 하겠다.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엮여있는 기업들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침 내년도에 우리가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 우리가 비이클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키워드의 사업인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시제품이 출시될 예정한다면 점점 우리가 자율주행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쌓여간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이 테마주 얘기하면은 종목 사이즈가 좀 작았잖아요. 뭐 맞습니다. 퓨런티어나 이런 종목 얘기했는데 지금 현대차 쪽의 내용까지 함께 다뤄주시니까 관심주를 어떤 쪽으로 봐야 될지 네. 알려주세요. 네. 현대차 제가 강조드렸는데요. 당연히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은 한 가지죠. 현대오토에버.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 마침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그런 시그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혹시나 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기업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관련한 우리가 SDV라는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의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수혜주냐면 이 기업이 동사가 하는 일도 그렇고 이 회사의 자회사가 하는 일들도 다 자율주행과 엮여있는 기업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본다면 먼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쪽 IT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와 동시에 자회사 본다면 현대 MN소프트라는 기업이 자율주행 정밀지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이쪽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현대오토론이라는 기업은 차량 제어 쪽 관련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다 한다면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관련한 그런 플랫폼들을 가져갈 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부분에서 최고의 수혜주가 현대오토에버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현대오토에버가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마존과 협력을 하고 구글과 또 협력을 하고 또 MS와 협력을 하고 이렇게 빅테크들과 협력을 할 때 다 현대오토에버가 거기서 뭐 기업 간의 계약 뭐 체결, 그다음에 관리, 자원 배분 등 다 이거를 현대오토에버가 중개를 하고 있어요. 한다면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이런 키워드 봤을 때 현대오토에버는 꼭 봐야 되는 기업이다 드리는 말씀이고 마침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또 차트가 또 중요한 또 선을 오늘 또 뚫어준 부분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중요한 선 하나를 좀 그어볼게요. 제가 지금 그어놓은 파란색 선은 14만 5천 원 라인을 그었거든요. 이게 물론 올해 4월 달 잠깐 4월 중순에 빠진 적 있었지만 3월, 4월, 5월, 6월 또 그리고 8월, 9월 거의 3분기까지 내내 이 14만 5천 원 라인 위에서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10월 중순 때 이 라인을 깨니까 그 다음에는 또 오히려 예전에는 지지 라인이었던 게 지금 10월 말과 11월 중순에는 오히려 이 선이 저항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1년간의 선에서 중심선을 오늘 마침 또 뚫어준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오토버의 장점들이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올해 두터웠던 저항을 이제 막 뚫는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한 종목 볼까요?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좀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예. 그 종목은 좀 조그만 종목인데요. 제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4D, 우리 3D가 아니라 4D 쪽 관련한 레이더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4D 이미징 레이더라고 하는 그런 최첨단 장비가 있는데 이게 뭐 자율주행 쪽, 요즘 최근 부합받고 있는 드론 쪽, 이 두 분야에서 두루 쓰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보여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 4D 레이더, 이 장비 쪽이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시스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동사의 4D 이미지 레이더가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드론, 한참 화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도 더욱더 성능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 이 동사의 4D 이미징 레이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드론과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놓치면 좀 아깝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 종목도 제가 또 중요한 선 하나를 또 그어볼게요. 제가 항상 이런 선을 긋는 걸 또 이렇게 강조드리는데 제가 지금 그어놓은 선은 12,000원 라인을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3, 4, 5월 달에 지지라인이었던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6월 달부터 꺾이니까 또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9월 달 반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월 말, 10월 중순, 11월 중순 내내 이 라인을 못 뚫었죠. 하지만 다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포인트로 뚫어준 부분이 보이거든요. 비록 오늘은 뚫은 다음에 음봉 나와서 제가 그어놓은 선 근처에 와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사이클 때에 다시 이 라인을 뚫고서 올해 4월 달 고점이었던 15,000원 라인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꼭 관심 종목으로 보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두 종목입니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자율주행 보셨던 분들은 기존에 좀 종목 묶음, 관심 종목 묶음 해놓으셨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신바람 나는 섹터 있습니다. 요즘 엔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다시금 신바람 나는 노래가 들리는 듯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JYP가 한 8%, YG도 5% 정도 오르는데 와, 기관 수급이 근래 들어서 이번 달 굉장히 좋네요. 맞습니다. 엔터 섹터 어떤 점에서 주목하세요? 네. 사실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 9월까지는 참 좋은 모습이었어요. 시장 주도를 했었고. 근데 작년 9월부터 해서 거의 1년 동안 내내 계속 조정만 받았던 힘든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사이 동안에 아시겠지만 뭐 이제 하이브에서 어떤 이제 경영권 관련한 그런 노이즈도 있었고요. 여러 4사 기업들, 엔터 기업들 각자마다 다 핵심 아티스트들이 소위 말하는 약간 사고를 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내 그 인적 리스크 때문에도 어려운 모습 보였습니다. 마침 더불어서 앨범 판매량이 좀 줄어들면서 실적도 안 나왔던 좀 아쉬움도 있었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에 어려웠던 부분들, 악재들을 다 해소하고서 그 악재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거의 8월 말과 9월까지 본다면 각 기업들의 주가가 벌 수 있는 이익 전망 대비해서 밸류가 거의 처참하게 내려왔던 부분이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기관들이 특히 모든 4사 기업들 뭐 지금 하이브, SM, JYP 엔터, YG 전부 다 9월 중순 9월 말부터 강하게 순매수 해주면서 2개월 동안의 기관 순매수로 바닥을 탈피하고 반등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 2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는 관세를 물 수가 없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키워드죠. 지금 제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관세를 부편 관세 10% 문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화 콘텐츠에는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중에 한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얼마 전에 10월 달에 로제의 아파트, 전 지금도 계속 머리에 맴도는 아파트 그 후킹성 네. 또 문구가 생각나는데 당장 또 조만간 또 로제의 신규 또 앨범도 발매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 좀 멀었지만 내년도에 우리 북미권에서 대규모로 매출낼 수 있는 빅 IP죠. 두 가지죠. BTS 완전체 그리고 또 블랙핑크 완전체 내년에 또 북미 시장 도전합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벌써부터 지금 시장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최근에 중국이 지금 내년 9월, 10월까지 한국 무비자 정책 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판호 발급도 이어지고 있고요. 점점 중국이 내수가 어렵다 보니까 부양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인바운드, 한국 관련한 인바운드 수요를 원하는 니즈도 있고 한국 콘텐츠도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점점 예전에 심했던 한국 관련한 그런 제재 부분들이 그런 수위가 경감되고 있는 부분도 투자 심리에서 좋을 수 있다. 반드시 이것도 공략해야 되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업황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또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 내년도에 우리 엔터 기업 4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앨범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거든요. 또한 K-팝의 미국 관련한 그런 K-팝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9월 말 10월까지는 다 싸그리 무시되고 있는 부분이 보였었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는 좀 강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엔터 종목들이 오르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지표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저렴하다. 또한 바닥을 견인하고 상승 견인하고 있는 기관 수급들이 지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의 흐름을 본다면 기관의 목표가는 지금도 끝이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엔터 쪽의 토픽 어떤 종목 보세요? 오늘도 제가 두 가지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 JYP 엔터인데 이 종목도 지금도 볼만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요?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우리가 북미 쪽에서 지금 하이브와 함께 북미 쪽 도전을 내내 잘 두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가지예요. 물론 하이브와는 좀 반대로 아직까지 1년 동안 하고 있던 북미 쪽 도전하고 있는 뭐 신규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의미 있는 성과는 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쉬워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 더 과도하게 주가 하락을 야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6만 원대 초중반이라 한다면 앞으로도 보일 수 있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도 좀 싼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JYP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아티스트 혹시 앵커님 이 아티스트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이키즈라는 아티스트 알죠. 아세요? 보이그룹이요. 알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남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저는 이제 트와이스 같은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보니까 스트레이키즈가
북미 쪽 K 콘텐츠 중에서 BTS 다음으로 매출 기여도가 높은 또 아티스트가 스트레이키즈예요. 그런데 스트레이키즈가 이번 3분기 말과 4분기 때 다시 북미 쪽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또한 그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이어진다 한다면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대표 IP인 이제 트와이스도 활동을 다시 한번 또 4분기 때 열심히 할 전망입니다. 본다면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JYP에 더욱더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길을 보고 있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또 좋은 오늘 관점이에요. 보면 역시나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하기 네. 편하게 본다면 지금 6만 원 선을 그었습니다. 6만 원이 5월 달부터 지금 어제까지 내내 6개월 동안 이 주가를 억눌렀던 큰 저항이었거든요. 그 저항을 정말 오늘로써 뚫었다. 뚫었기 때문에 오늘 큰 양봉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지금 오늘 상승 나왔지만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좀 눌린다 하더라도 이 6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6만 원 초와 6만 원 중반 이 정도 언저리에서는 우리가 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공략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종목 있으시다면서요. 네, 하나 더 가져왔어요. 하나는 이제 SM인데, SM도 역시나 우리가 이번 또 4분기와 내년 상반기 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에스파가 좀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또 에스파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또 엔터 기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중국 정부가 한국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리스크된 우려감 부분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한다면, 아마 중국향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 나온다면 SM의 중국향 매출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SM의 반응이 커질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마침 또 지금 NCT 드림 정규 앨범, 또 에스파 추가로 미니 앨범 나오고요. 그리고 공연도 뭐 월드 투어로 NCT가 또 활약하는 부분이 좀 조만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M도 저는 지금 타이밍도 좋다 드리는 말씀인데, SM은 먼저 중요한 저항을 뚫었죠. 7만 5천 원 라인, 이 라인을 뚫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활발한 그런 대응을 본다면 SM이 위 지금 주가 8만 원대 주가에서 위의 저항은 더 별로 없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펴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JYP 엔터요. 네네. 저항선을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올해 들어서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진,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가 많긴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았을 때를 보니까 네. 5월 13일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날 10% 넘게 음봉, 이유를 찾아보니 1분기 실적 쇼크였는데 갭을 메우고 나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 5월 그때가 쇼크였지 않습니까? 이번 3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파라고 떠었던 그런 아쉬웠던 원인들을 이번에 다 해결한 거죠. 그런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더욱더 이익 증가치가 커질 수 있다 한다면, 오히려 5월 달에 있었던 이 음봉 부분은 이제는 오히려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안 볼 수가 없겠죠. 조 대표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진짜 반등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자사주 이 매입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좀 끝난 건가, 어떻게 의견이세요? 네, 사실 저는 좀 이번에 부분에서 주가는 좀 반등 나왔지만 조금은 좀 실망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이 140조 원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지금 HBM도 따라잡아야 되고, 파운드리 지금 점유율이 TSMC 대비해서 6배 지금 아래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 D램 미세 공정이죠. 뭐 1A, 1B, 1C 라인, 10나노 초반, 극초반,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 2나노미터 부분, 이런 부분 투자를 더 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뭐 10조 원 투자한다 하지만 이거 뭐 사실 솔직히 본다면 지금 대표 지금 최대 주주들 반대 매매 부분들, 담보가 잡힌 부분들 이거 해결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반등 나온 건 좋지만 이게 찐 반등은 아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진짜 반등 나오려 한다면 또한 이 종목 비중을 추가하고 싶다거나 또는 빠진 부분을 기회로 봐서 신규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점검할 게 있는 부분이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찐 반등 나오려면 빨리 이번 달 내에 엔비디아 향 HBM3E 8단 퀄 테스트 통과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 지금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자, D램에서 1A, 1B, 그러니까 10나노 극초반 이 부분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로드맵 나와줘야 되고요. TSMC 지금 점유율 대비해서 파운드리에서 TSMC 60% 점유율인데 삼전은 11% 점유율입니다.
너무나 벌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줘야지만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들이 진성 순매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비중 확대 부분이나 신규 매수는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 관망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는 네. 의견이세요? 저는 두 가지 좀 추세가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종목에 이미 7층, 8층에 물려있는 분들에 대한 대응이 한 가지. 그렇죠. 두 번째로는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좀 여기 7층, 8층에 좀 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계좌내에서 비중이 있는 상태인데 비중을 더 매수한다. 이 부분은 오히려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찐 반등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나와서 그래서 6만 원을 돌파해 줄 때 그때를 보고서 비중을 추가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을 본다면 저는 한 3번 정도 분할로 접근해서 지금 56,000원대는 1차 매수는 괜찮다고 보는데 조금 길게 보면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서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관점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